샤오미와 샤오펑 각각 4.7%, 3.1% 하락을 했습니다. 공통점은 중국의 전기차 제조업체이고 모두 ADR로 미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오늘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에서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게 되게 악재인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유럽연합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유럽연합에 많은 또 자동차 기업들이 있잖아요.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 업계에서 막 강력하게 민원들이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뭐냐 하면 중국이 유럽연합에 이 전기차를 수출하는 자국의 기업들에게 보조금,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유럽연합에서 보다 싼 가격에 팔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다른 유럽 브랜드라던가 다른 국가들의 브랜드는 좀 더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공정 경쟁이 안 되고 있고 시장 질서를 훼손시킨다라는 업계 민원들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가 실제 그런지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사실로 밝혀지고 이게 공정했던 게 아니라면 뭔가 제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제 뭐 조사에 들어간 거니까 결론은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담들이 요 두 개의 주가 끌어내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특징주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입니다. 요 기업도 오늘 6%나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항공 지주사인데 요즘 우리가 항공사들은 사실 여행 수요가 막 살아났잖아요. 팬데믹 끝나고 나서. 그래서 기대감들이 많았는데 요즘 약간 분위기가 빠르게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연료비. 요즘 이제 유가 많이 오르면서 사실 비행기에 들어가는 게 제트유인데 이게 가장 고급 유이고 비싸요. 그래서 아마 가격 상승,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이 제트유의 가격 상승폭은 더 강할 겁니다. 가장 최상위의 연료기 때문에 연료비 부담이 있고 여기에다가 최근에 조종사들 요즘 뭐 조종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보니까 엄청난 임금 인상해서 협상하고 있었잖아요. 이 인건비, 이 비용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3분기에 이익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조정 EPS 가이던스를 당초 95센트 제시했던 걸 20에서 30센트로 너무 많이 낮춰버린 거죠. 그죠? 거의 이거를 3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 정도로 낮춰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 전망치도 당초 90%에서 이걸 4에서 5% 정도로 거의 절반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게 요즘 항공업계의 트렌드처럼 앞서서 알래스카와 사우스 웨스트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이익 추정치를 하향 조정을 했었거든요. 그냥 거기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도 같이 합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업황이 지금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는 것 같아요. 비용 부담 때문이겠지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그래, 강력한 여행 수요는 맞아.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팬데믹 거치면서 수요 능력도 너무 약화됐어. 조종사도 없고 공항도 좀 문제가 많고 다양한 이슈들이 있겠죠. 그래서 수요 능력이 약화되면서 우리가 오히려 가격 결정력도 좀 이렇게 약해졌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름 성수기가 지나고 나면 지금 한 9월부터 10월 이때는 아마 또 비수기로 꼽힐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전통적 비수기에 진입하면서 이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주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세 번째는 모더나입니다. 요즘 저희 백신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그죠? 한참 1차, 4차 맞으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드디어 끝났나 보다 했는데 또 맞으라고 하면 이제 다들 경계할 수도 있는데 요즘 이제 관련해서 소식이 또 꾸물꾸물 나오네요. 일단 모더나는 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백신을 맞아야 할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예측이 되죠. mRNA를 기반으로 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모더나인데 앞서 지난 12일 날 미국의 식품의약청이 의약국이 모더나가 이제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코로나 환자가 엄청나게 또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변종 때문인데 오미크론 변종
XBB.1.5 요걸 표적으로 하는 백신을 새롭게 개발을 했고 요거 이제 신약 이 백신을 출시를 한 건데 FDA에서는 요거를 승인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용 승인되면 바로 그냥 상용화 되는 줄 알았더니 절차가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뭐 또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자문위원회의 어떤 의결을 거쳐서 그러니까 사용 권고안에 대한 의결을 거쳐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오면 그 국장이 최종 승인을 해야지만이 이게 판매가 실제로는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FDA에서는 12일 날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만 12세 이상 접종 승인이고 다만 생후 6개월부터 11세 요 어린이들도 긴급 사용을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며칠 있으면은 요 CDC에서도 요거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거니 했는데 하루 만에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생후 6개월 이상의 사람들 요 새로운 코로나19 백신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라고 메시지를 띄운 거죠. 공식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백신 모멘텀은 끝나지 않을 모멘텀이야라는 뭐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도 이제 자꾸 또 백신 맞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걱정이에요. 자, 다음은 레드와이어입니다. 레드와이어는 오늘 주가가 9.3% 급등을 했습니다. 레드와이어는 우주 장비 제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로스 MKM이라는 곳, 이게 이제 투자은행인데 여기에서 레드와이어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 10달러로 신규 제시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10달러라 하면 지금 주가가 3.4달러니까 앞으로 한 1년 안에 주가 190% 더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뭐 프로그램 계약 기반의 매출 모델을 레드와이어가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게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고 게다가 수억 달러 규모의 계약 성과가 이미 있고 수십억 달러 가치의 파이프라인 매출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고려를 했을 때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드와이어가 그동안 여러 분기간에 걸쳐서 유의미한 매출 성적을 달성했고 에비타 이 삼각정 이익 요 수익성도 달성을 해왔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앞으로 이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궤도에 이제 진입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매수 의견 제시했습니다. 요 보고서가 오늘 주가 상승의 기포체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